네,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한국경제 예의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라인펀드 1조 날렸다. 투자자 패닉. 라인펀드 투자자들이 1조 원을 날리게 됐다. 작년 10월 환매 중단된 라인펀드 1조 5천억 원의 67%에 이르는 규모다. 투자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라인 깡통펀드도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 헤지펀드 운용사는 대형 금융회사들과 함께 온갖 불법 행위를 동원해 이 같은 부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7월 라인 불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7개월 만인 14일 라인펀드의 수익률 은폐 및 사기 혐의를 확인하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 자산운용도 이날 환매 중단 규모가 가장 큰 플루토 FI D-1호에 대해 47% 4,081억 원을 상각, 손실 처리했다고 공개했다.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담긴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 투자자의 피해가 극심하다. 실체가 불투명한 비상장 3호사채와 부동산 등에서 6천억 원가량이 증발했다. 개인 투자자 손실률은 최소 47%에서 최대 100%에 이른다. 코스닥 전환사채 10일을 주로 편입한 테티스 2호는 지난해 10월 말 대비 24%를 손실 처리했다. 기준가는 설정 당시 1,000원에서 694원으로 조정됐다. 개인 손실률은 투자 시점과 증권사 파생대출 TRS 비율에 따라 30에서 90% 수준에 달한다. 손실 금액은 1,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TRS 활용자 펀드에 투자한 일부 개인은 원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그 규모만 최소 2,100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 2,400억 원대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된 라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를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1조 원으로 불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에서 라임 사태를 금융사기로 공식 규정했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 우리은행 등 대형 판매사, 부동산 시행사 등 사이의 검은 거래로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라임 임직원은 뒤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대형 증권사까지 조직적으로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사기와 불안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사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자산운용이 14일 1조 6,7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 3위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반영하자 그 결과는 참혹했다. 원금 반토막은 기본이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펀드도 2천억 원 규모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자들을 더 당혹하게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사가 끝나지 않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2,408억 원 투자자는 원금을 모두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라인펀드 전체 손실은 1조 원에 이르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펀드만 5천억 원 규모에 육박한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3억 원대 1.5억 원 정치 신인엔 기울어진 총선 운동장.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려는 강명구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후원 계좌를 텄다. 정치자금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데다 도준 상대인 현역 의원이 누리는 혜택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강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며 인지도가 낮고 자금력이 달리는 정치 신인에게는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의 룰이라고 토로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 신인에게는 금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사회생활 등을 통해 자산을 쌓아놓지 않으면 정치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한 전체 예비후보 2,188명 가운데 50세 이상이 1,808명으로 82.6%에 달했다. 40대는 282명, 30대는 81명이었고 20대는 17명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젊은 정치인의 출마가 부진한 주요 요인으로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 비용 제도를 꼽고 있다. 신인들은 현역의 절반 수준인 후원금 상한액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김한규 경기부천 소사 예비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을 후원하는 유권자를 찾기는 극히 어렵다며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신인들도 선뜻 정치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당산로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인근 강명구 서울 영등포구 앞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바로 옆 건물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이 있다. 강 예비후보는 연중 달려있는 김 의원의 현수막에 맞춰 예비후보로 등록하자마자 500만 원을 들여 현수막 제작부터 했다며 선거사무소 월세부터 명함 제작까지 선거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커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강 예비후보는 1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선거 비용에 모두 투입했다. 퇴직 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도 더했다. 이 돈으로 지난해 10월 영등포구청역 인근 건물 3층에 선거사무소용 쓸 사무실을 얻었다. 선거 때까지 7개월 사용비 1,0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지난달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00만 원을 기타금으로 냈다. 얼굴 사진과 이름, 이력은 물론 시각장애인 점자까지 새긴 명함도 3만 장 찍었다. 강 예비후보는 매일 1,000에서 3,000장을 돌리는데 명함 제작 비용만 500만 원을 책정했다. 예비후보 2번 강명구라는 곳 쓰인 빨간 점포와 어깨띠를 제작하는 데는 200만 원을 썼다. 경선 통과 후 오는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후보 기타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선거 공보물 제작에는 3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 돌리는 문자 메시지 비용은 1,000만 원, 인터넷 광고 제작비 역시 1,000만 원, 유세 방송 차량 임차료 2,800만 원 등 비용이 들어갈 곳이 끝이 없다. 선거운동원 인건비는 한 사람에 하루 7만 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4일 동안 10명을 쓰면 980만 원이 필요하다. 세 딸의 아버지인 강 예비후보는 당장 생계와 병행할 수 없어 저축으로 모은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며 아내의 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기생충, 가족 반지하로 내려간 이유, 경제학은 알고 있다. 칸 영화제, 골든 글로브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휩쓴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 개봉한 지난해 5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경제학의 관점으로 기생충에 접근한다면 어떨까? 주인공 가족의 가난은 영화의 설정일 뿐이지만 경제학의 돋보기를 들이대면 맥락이 보인다. 기택 가족이 반지하에 살게 된 건 대만 카스텔라 가게 투자가 실패하면서다. 가맹점 창업 유행은 벌꿀 아이스크림에서 대만 카스텔라로 또 핫도그로 옮겨가며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공급 과잉은 과당 경쟁을 부른다. 소비자의 변심에 맞물리면 다음 수순은 줄 폐업뿐이다. 한 가지 업종에 창업자들이 단기간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가 자산시장 과열을 경고하며 말한 비이성적 과열과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오랜 연구 주제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기생충엔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계단을 올라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선을 그는다.
계층 사다리를 둘러싼 갈등은 경제학자들이 답을 내놓으려고 애써온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 시네마노믹스는 매주 토요일 영화에 담긴 경제학적 함의를 탐구한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넘긴 극한 직업을 통해서는 자영업의 현실을, 마틴 스콘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에서는 기업화한 노동자 문제를,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불황에 삼성 영업이익 61% 추락, 인텔 6% 감소, 꿋꿋. 지난해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국내 대표 기업들이 수익성 면에서 해외 경쟁 업체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업종의 국내 1등 기업들은 영업 적자로 전환해 세계 1위 기업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1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0.8%로 경쟁 업체인 인텔 30.2%에 크게 못 미쳤다. 2018년만 해도 삼성전자 DS 부문의 이익률은 39.2%로 인텔 32.8%를 웃돌았다. 유아업체인 롯데케미칼도 2018년에는 독일 바스프 9.5%보다 높은 12.0%의 이익률을 보였지만 지난해는 7.2%로 바스프 8.1%에 뒤처졌다. 국내 1위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은 더 나빠졌다. LG화학 전지사업본부 2018년 1,187억 원 달러를 벌었지만 지난해에는 394억 원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다. 반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10억 달러로 전년 612억 달러보다 16.0% 증가했다.